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더 타임즈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소개된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더 브릿지라는 거. 저는 이 제목을 왜 지었나 이거 아마 다 보셨죠? 더 브릿지. 이게 뭔가 했더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과 타임즈 인터뷰를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해서 더 브릿지라는 이재명 뭐 프레지던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브릿지 중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뭐 한다라는 뜻으로 타임즈에서 제목을 정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즈 더 브릿지 가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온라인 판넬에 게재가 된 것이고요. 이거는 언제 진행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타임즈와도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 실린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장 경제의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어떤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서방세계에게도 이를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동북아 균형자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거 있죠. 동북아 중심자론, 균형자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어느 진영을 한쪽으로 편중되게 어떤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한중 패권 그러니까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대립하는 데,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러면서 타임즈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걸로 평가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로 있는 가교로 만들려고 하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인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이거 맞는 소리죠.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향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임즈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터넷판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가 있을 텐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매진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타임즈와의 어떤 이 100일 맞이 인터뷰에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불의 어떤 대미 투자를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나는 탄핵됐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이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어떤 협상이나 지금의 관계를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지금 청년 정책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청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다 했더니 계속 요즘 집중적으로 청년 양대 과제는 주거와 일자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계속 이제 북한을 국힘당이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민주당을 뭐 빨갱이 정당 아직도 저것들 그런 못된 버릇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남북 적대적 시대의 끝을 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호의적으로 한다 하고 북한이 아마 호응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도 낙담을 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 한마디로 뭐 10번도 들여서 뭐 안 넘어갈 사람 없듯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계속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도발하지 않고 그러면 북한도 결국은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지금 여론조사들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 여러분들 9월 21일 날, 9월 20일이 아니라 언제죠? 11일이었나요? 9월 11일? 9월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100일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소폭 하락해갖고 59%로 오늘 날짜로 59%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보다 잘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50% 미만으로 당선되셨는데 지금 거의 당선됐던 지지율보다 10% 이상 가까이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중도층과 30대 어떤 중산층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재명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다라는 소리들이 많고 예상보다 잘한다라는 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1%, 국힘당은 22%. MBS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각이 구성이 됐잖아요. 이제 내각이 구성됐고, 저는 이재명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전국적으로 뭔가 하자고 으쌰으쌰 해도 지자체장 새끼들이, 국힘당 저 반란군 새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진짜 움직이질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을 우리 민주당이 전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뭐 좀 해보자 라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 뭐 투자를 했다가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기사는 사실 저는 별로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 5,000포인트 시대 좋죠. 주가 최고 행진 좋죠. 우리나라의 일정 어떤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거지만,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대적 빈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돈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1,400만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많아도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왜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주식이 아무리 5,000포인트 넘어가고 6,000포인트 올라가고 10,000포인트 올라가고도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그래서 맞아요. 주식도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채 없는 사람들 위주로만 정책을 펼칠 수는 없죠.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정책이거든요. 중산층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왜 그러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어떤 국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3,000포인트 올라간다, 6,000 뭐 5,00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에휴, 나도 주식 투자나 해볼 거. 근데 난 투자할 돈이 없어. 특히 젊은 층들이 일부가 코인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은 모두가 코인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균형 있게 무조건 경제의 수치를 대한민국의 주가로 가늠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최저 생계비, 그다음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서 적어도 먹고 죽어 잠잘 수 있는 곳,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깊은 소식 많았죠. 한학자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한학자 영장 청구했습니다. 특검에서 한학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한학자는 영장 청구를 했을까? 사실 아무리 특검이라 그래도 통일교의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과 어떤 그 해외의 어떤 그 인프라, 자기네들의 인맥 이런 것들이 대단한데 특검이 주저하지 않고 한학자를 구속영장을 쳤어요. 그래서 22일 날 낮 1시 30분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한대요. 왜 그랬나 했더니 한학자의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한학자가 특검 수사를 대비해서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나 얼마 전에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로 했다고 하고 민중기 특검 안에 어떤 통일교 담당하는 특검 수사관을 뭐 면담했다 이런 소리가 이번에 한학자를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을 치지 않으면 특검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소리들이 허다하게 나오고 여기저기서 특검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권선동은 구속시켰지만 사실상 최종 결재자가 한학자인데 한학자를 영장을 안 치면 특검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런 의혹을 그리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오광수나 김호수 이런 특검의 인맥을 이용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했던 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특검이 주저하지 않고 한학자에 대한 영장을 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한학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 조사에서 권선동을 만나서 쇼핑백은 줬지만 금품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달랑 빈 쇼핑백 줬더니 권선동은 쇼핑백 안에 뭐 들었는 줄 알고 냅다 꾸벅 그냥 쇼핑백 하나에 냅다 꾸벅한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넥타이가 들었다고 개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그냥 쇼핑백만 주면 그냥 권선동 앞에 쇼핑백 들고 다녔고 야 저래봐 나중에 권선동 만나면 쇼핑백 이렇게 놓고 야 저래봐 그렇게 하면 쇼핑백만 보면 그냥 저러나 봐요. 장난치고 앉아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권선동이가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사실상 한학자한테 이렇게 진술해라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뭐 여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자기 쇼핑백 받은 건 맞지만 넥타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권선동이가 했기 때문에 한학자는 그걸 보고 쇼핑백은 권선동이가 받았다 그랬으니까 쇼핑백은 줬지만 금품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말을 먹은 거죠. 한학자뿐만 아니라 한학자의 비서실장인 정비서도 같이 영장을 쳤습니다. 똑같은 정당법 위반 빼고 똑같은 혐의로 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겨레 단독이 나왔는데
그 권선동에게 지금 일단 넘어간 1억 있잖아요. 그 1억 중에 5천만 원 이렇게 그 관봉으로 된 돈이었는데 한쪽 5천만 원은 왕자라고 써놨었대요. 윤석열 거라고. 윤석열이가 여러분은 대선 과정에서 여기 왕자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관봉에다가도 5천만 원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5천만 원은 왕 이렇게 써놨었대요. 윤석열 거라고. 1억 중에 5천만 원은 왕 이렇게 써놓고 5천만 원은 그냥, 그래갖고 이건 난동이 네 거, 이거는 성열이 거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 5천만, 그래서 쇼핑백이 2개래. 그래서 5천만 원씩 쇼핑백 2개에 나눠서 했다. 그리고 한쪽에만 임금왕 표시를 했다. 근데 그 쇼핑백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돈이에요.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특검이 국힘당 3차 압수수색 했죠. 김건희 특검. 의외로 김건희 특검이 결기가 있어요. 1차, 2차 압수수색 실패했잖아요. 3차 압수수색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막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죠.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요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벌금형도 없어요. 특검 수사를 방해하다가 특검이 빡쳐갖고 바로 공무집행 방해로 해갖고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금고형, 그러니까 최하 유죄가 나오면 금고 이상 그 집행유예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발짝 물러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3차 시도했습니다. 특검이 머리가 좋은 게 당사는 저것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여의도 주변에 있는 국힘당 당사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도 압수수색을 해갖고 드디어 국힘당 당원 명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교가 몇 명 국힘당에 집중적으로 가입돼 있고 입당해 있고 신천지는 몇 명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1만 명 정도 돼요. 11만 명. 그 당시에 홍준표가 뒤집어지는 거를 보면 한 11만 명이 갑자기 며칠 사이, 일주일 사이인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지금 3차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2차 압수수색 기간, 영장 기간이 끝나서 사법부가 영장을 내주잖아. 응? 그쵸? 저는 사법부도 보이지 않게 특검의 압수수색에 이거 영장을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1차, 2차 제지가 되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신청하면 법원이 왜 안 내줄 수가 없냐면, 내줄 수밖에 없냐면 정당한, 그러니까 1차 영장이 정당하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방해를 해서 영장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잘못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어떻게 보면 그 법률을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발부가 됐던 걸 특검이 잘못이 아니라 막은 놈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계속 특검이 영장을 신청하면 발부를 안 해줄 수가 없죠. 아니 영장 판사들이 쫄은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특검이 잘못해갖고 영장 집행을 못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못해서 나 이거 꼭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방해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의원들이 국힘당 당사로 직결을 했는데 사실상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를 강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동혁이가 오늘 이제 국힘당 당사를 압수해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무도한 이재명 정권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어떻게? 내가 장동혁한테 궁금한데 주제 파악 좀 해. 뭘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건데? 안 그래요? 아니 탄핵 발의도 못하는 새끼들이 106명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응? 아니 106명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냥 대구나 가서 그냥 니들끼리 대구 거기 앞에 가갖고 이재명 정권 끌어내자. 니네들끼리 그러고 놀아 그냥. 니들끼리 놀아. 니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진짜 현타 오게 해줄까? 니들은 법사위 간사도 임명하지 못해. 법사위 간사도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 파악 좀 해. 응? 나국상 같은 법사위 간사도 임명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연병들을 해. 쪽팔린 줄 알아.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전환길 애들 머리끄댕이 잡고 니들끼리 어게인, 윤어게인이나 외쳐. 그냥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아마 좀 제가 좀 생각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 정당 같지가 않아요. 국힘당은 이제 정당 같지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종교 집단 같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저는 요즘 국힘당 보면 어쩔 때는 무슨 정광훈이나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세이브 코리아랑 걔네 교회나 다니고 그냥 극우들 극우 개신교자들 그 다음에 무슨 여기저기 그냥 보면 그냥 종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당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이 가장 다른 점은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념 결사체였어요. 이념 결사체. 그 당시에 이념 결사체였어요. 우리는 반독재,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수호, 그런 이념 결사체이자 어떤 사상 결사체였어요.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하게 하는. 지금 최근에 이제 2025년 2021세기 들어서 국힘당과 민주당의 가장 다른 점은 저쪽은 이익결사체예요. 이익결사체.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윤석열도 버리고 지네끼리,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게 TK를 자기네들이 사수할 수만 있다 그러면 결국 TK를 잡는 자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결사체냐면 그게 뭐죠? 사상이 아니라 뭐죠?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은 노선 결사체예요. 노선. 그 노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치 노선, 이념이나 그건 과거였고 자기의 정치적 노선 있잖아요. 자기는 노동이냐 아니면 자기는 경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맞으면 민주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노선들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갖고 자기는 노동투쟁 아니면 경제민주화, 어떤 분들은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노선이 맞는 사람들이 현재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노선도 안 맞아요. 한쪽에서는 극우 반대하라 그러고 한쪽은 극우 옹호하고 저쪽은 그냥 이익결사체예요. 이익결사체. 윤석열 옆에 붙어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면 친윤이 됐다가 윤석열 뒤지면 이제 윤석열 멀리하고 뒤로 빠지고 그냥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얘네가 종교인가? 그러면 장동혁이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장동혁이는 제2의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K에서 대통령 후보감이 되고 싶은 게 장동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극우를 못 버리는 거예요. TK를 중심으로 극우와 연대를 하면 당내 어떤 선거도 자기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성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 안 그래요?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민주당에서 한밤 사이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내란 세력들과 이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송원석 망언을 해. 만약에 그런 송원석 뭐 차라리 성공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했으면 민주당에서는 진작 옷 벗고 나가야 되죠. 제명당하고. 근데 안 그러죠. 얘네들은 그냥 동전은 못하지만 말은 자기네당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 드디어 여러분들 내란 특검이 조태용을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뭐냐면 내란 특검, 여러분들 특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기 때문에 조태용의 그 당시에 국정원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의 어떤 그 체포 명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태용 같은 애들이 내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인간은 아니잖아요. 응? 가만히 있을 인간들 아니잖아요. 그때 조태용은 뭘 했고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내란 특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당연히 비화폰, 국정원의 비화폰 서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내부 문건 그런 것들을 특검이 확보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조만간 여기서도 좋은 자료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런종섭 있죠. 런종섭이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런종섭 하면 최상병 특검의 외압을 행사해서 사실상 박정훈 대령에게 그 책임을 떠안기고 사실상 묻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런종섭이는 최병 특검에서 제가 보면 조만간 기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런종섭을 도피했었잖아요. 도망갔었잖아요. 출국 금지된 자가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국내 여론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무슨 방산 공관장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급히 들어왔었죠. 근데 내란 특검에서 다 조졌습니다. 안보실 비서관도 이 방산 공관장 회의는 여러분들 당연히 방산 업체들이나 방산 어떤 공관장들이 열어야 되는데 안보실이 주도했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충면 전 비서관을 통해서 안보실이 주도를 했고, 김용균 전 외교 1차관도 불러서 조사했고,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조만간 조태열, 그 다음에 박성재, 심우정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종섭이의 출국, 그 당시에 뭐 심우정, 박성재 다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죠. 조만간 이종석 다음에 조태열, 박성재, 심우정으로 가는 그 순서고, 특검이 여러분들 정진석이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특검이 벌써 정진석이도 데려다가 조졌습니다. 한번.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원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뭔가 불안해요. 뭔가 찝찝하고, 특검도 잘하고 있고 민주당도 잘 싸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해요. 알지 모르게 뭔가 불안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왜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민주당이 엄청난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검찰개혁 한번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너무너무 신중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현직 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시키고 검찰개혁을 진짜 검찰청을 우리가 진짜 검찰청이 폐지될 거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딱 들어서고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의 힘과 대통령의 힘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갖고 25일 날은 이제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근데 왜 찝찝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검이 잘하고 있지만 특검 때문에 불안해요. 제가 불안하다는 요소가 어디에 있었냐 했더니 특검이에요. 특검이 구속도 시키고 수사도 하고 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까지를 치고 있어. 거까지. 핵심은 사실상 내란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검사 새끼들과 지금 검사 새끼들 지금 안 조지고 있거든요. 내란에 있어서. 그리고 김건희에 관해서는 구속은 시켰지만 김건희가 나라의 왕노릇 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뭔가 핵심은 내란도 김건희고 이 모든 설계자들 뒤에 빠져있는 김태호, 김주연 이런 애들을 뭐 안 건드려요. 김태호, 김주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란의 기획자들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조이대 지금 사태 탄핵 압박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언론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냐,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아니냐, 설사 민주당이 증거를 못 내놓는다고 해도 조이대는 이거 말고도 특검 수사를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에요. 조이대는 왜 5월 1일 날 2심 재판의 선고가 끝난 지 불과 2, 3일 만에 왜 이거를 파기완송시키고 유죄 취지에 파기완송을 시켰고 왜 대선에 개입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판사의 판단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누가 봐도 이거는 조이대 대선 개입은 왜 그랬냐라고 이거는 누구나 국민들도 물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조이대 한덕수 만났냐 안 만났냐로 계속 공방을 벌이면 민주당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녹취도 만났다더라 제3자야 한 달이 걸쳐서 나오는 소리고 그 당시 조이대나 한덕수나 정상명이나 김충식이나 넷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녹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도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카더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이대 한덕수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응? 4명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조이대는 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냐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법 쿠데타는 일어났잖아요. 그쵸? 분명히 여러분들이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조이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이대에게 사법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님이 이걸 5월 14일 날까 5월 17일 5월 14일 날 깠던 것 같아요. 녹취를 법사위에서 틀었어요. 그때 이슈가 안 됐던 사건을 요번에 부승찬 의원이 틀은 거예요.
그때 왜 이슈가 안 됐냐면 지규현 룸사롱 사진이 나오면서 이게 덮였던 겁니다. 지규현 룸사롱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이 덮였던 거예요. 그때는 룸사롱 지규현 사건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쟤네들이 안 만났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이미 입을 그러니까 저는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네들은 이미 입을 맞췄고 증거는 전부 인멸했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란의 밤에도 입을 다물던 조이대, 사법부가 침탈당할 때, 서부지법이 침탈당할 때도 입을 다물던 조이대가 정광석과 같이 자기 얘기에는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내란에 침묵했던 새끼가. 응? 지금 민주당은 요 문제에 있어서는 조이대에게는 왜 파기환송을 파기환송을 해야 됐었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사님들도 조이대에게 이거는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원 내에서 코트넷이라는 판사 법원 전산망에도 지금 판사들이 왜 그거는 분명히 해명해야 된다. 왜 그 당시에 조이대는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파기환송시켜갖고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그랬냐.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사법 쿠데타였잖아요. 응? 그쵸. 얼굴은 삽자루 같이 생겼죠. 딱 얼굴 이렇게 하고 삽 뜨면 딱 네모 삽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한덕수, 조이대, 정상명, 김충식 만나냐 안 만나냐고 계속 저쪽에 하면 증거 내놔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끌려갈 필요 없고, 왜 조이대, 이거는 분명히 조이대 특검뿐만 아니라 조이대는 왜 파기환송을 했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판사들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반드시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받든가 계속 이걸로 압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민주당이 드디어 고민 끝에 저쪽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설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할까? 드디어 여러분들 발의했습니다. 설마 했죠. 저쪽에서 뭐 위헌 논란이 있다 연병을 했죠. 법원 법제처장도 나와갖고 위헌 논란이 있다. 그거 뭐야? 설치하면 무서울까?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 대표 발의. 여러분들 여기서 바뀐 게 뭐 있어요? 내란 사건이 아니죠.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거예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내란 특검만 전담재판부 설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김건희도 중요하니까 이거 제목 봐. 그쵸? 이게 내란 재판만 특별재판부가 아니잖아.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이니까 최병 모든 3특검이 3특검이 다 전담재판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민주당이 여러분들 언론들이나 뭐 진보 언론이든 그 보수 언론이든 뭐 패널들이든 민주당이 압박용으로 쓸 것이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제가 얘기했죠. 정청래는 한다. 정청래는 말만 하는 사람 아니다. 진짜 저거 발의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민주당이 칼자루를 준 거죠. 저걸 딱 발의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현재 지규현이 갖고 있는 사건 모든 지금 재판이나 이런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날짜만 잡으면 통과시키면 지규현이나 이상한 재판 하나만 해도 만약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발의만 해놓고 본회의장에서 아직 통과를 안 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되고 상정되고 소회의 거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정광석과 같이 하루 이틀이면 하죠. 그러면 쟤네들이 지규현이가
재판을 지금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여러분들 내란 전담 재판법 딱 발의하니까 어떤 짓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대법원에서 조희대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추가로 해줬어요. 이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힘을 실어준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딱 이 한마디에 위헌 소지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 띄웠고 최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국회 추천목도 없애겠다. 법무부 추천목으로 빼고 그랬더니 법원이 내란 재판부에 법관 한 명 추가. 특검 사건 신속 재판 방안 뭐 한 명 추가해 갖고 되겠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정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정청래는 조희대 사태, 특검 수사, 연일 압박, 내란 재판부 설치범 발현 이건 뭐냐면요. 사법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민주당이요. 예전 같으면 어디 그 역풍 타령하면서 대법원장 물러나라, 특검 받아라, 수사 받아라 이런 얘기 감히 못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법부의 수장도 잘못하면 조사받고 수사받고 특검 받고 탄핵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론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대법원장을 끌어내린다는 민주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무조건 우리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사법부에게 모든 것을 믿지 못하지만 사법부에게 최종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어떤 힘없는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억울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개소리만 했던 거거든요. 간첩 조작을 해도 그 조작을 옹호하고 사형을 때린 게 다 판사 새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가 여러분들 설치하면 뭐가 되면요. 633 원칙이 실행이 됩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감형, 사면, 불허. 대박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 감형이나 사면은 불허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국힘당이나 저런 애들이 인민재판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감형이나 사면은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얘기하는 거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랑 나국상이 이걸로 한판 붙었었죠. 나경원이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떤 대목이 위헌이냐라고 하니까 나경원이는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좀 해라. 이지랄 떨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여기서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4대 개혁하려다가 개혁 하나 밀리니까 바로 꼬꾸라지죠. 개혁이 여러분들 주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지층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하나만 실패해도 민주당은 모든 게 자초가 돼요.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보안법 폐지랑 사학법 개정을 하려다가 진짜 그때 조중동과 레거시 미디어 거기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주춤하면서 밀리니까 결국은 민주진보에서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저는 민주당 다행히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로서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계속 조희대 특검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장성철 소장 이런 뭐 보수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청래가 나대니까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정확히 모르면 그럴싸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장성철이가 그러면서 오히려 정청래가 빛나기 위해서 저렇게 지지층들의 어떤 압박에 자기가 나서서 싸운다. 이거는 이럴 때 써먹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민생과 경제 챙기는 데 보이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야당 대표랑 싸우는 모습이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제 말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원래 여당 대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 여의도 정치 문법대로 여당 대표는 안 보이는 게 순서인데 요즘은 대통령은 안 보이고 정청래 여당 대표가 잘 보인다. 그래서 장동혁,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모습이 가장 찌질한 거예요. 걔네들은 여태까지 어때요? 민주정부, 그러니까 지네가 정권 잡으면 맨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총공격을 하니까 저것들은 저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막 에이씨 소주 좀 줘봐. 얘네는 항상 민주당 당대표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였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야당 대표가 한마디로 대통령과 싸우려고 하면 적어도 야당 대표가 대선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응? 제 말 하시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빛났던 이유는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쵸?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움직이는 민주당, 이재명은 미래 권력. 그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주당은 국힘당 당대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야당이 여당 대표를 무시할 수 있을 때는 언제 무시하는 거냐면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예요. 제 말 맞죠? 제가 그런 애들보다 한 수 위에요. 야당이 비록 권력을 뺏긴, 정권을 뺏긴 야당이지만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는 다이렉트로 대통령과 싸우는 거지,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든가 여당 대표를 무시하는 전략인 거예요. 제 말 맞죠? 왜? 다수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안도 야당과 협치를 안 하면 통과를 못 시키니까. 제 말 이해해요? 쟤네들은 여의도 관례상 야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잘 보인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거는 힘없는 야당일 때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이 왜 야당일 때 국힘당 대표를 상대 안 하고 윤석열을 상대했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야당 대표에게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 하나 껌 한 통 파는 것도 어떤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민주당이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법안이나 중요한 거 통과시키고 싶으면 야당한테 손 벌릴 필요 있어요? 그냥 정청래 대표랑 당정 협의해갖고 추진하자라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 말 맞죠? 응?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예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무슨 정청래가 나대서 이재명이 보이지 않는다? 뭐하러 저런 내란 수괴들 아직 청산이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서 장동혁을 상대합니까? 급이 안 맞잖아. 1.5선짜리 1.5선짜리 한동훈 가방 들고 다니던 놈을 뭐하러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를 합니까? 그나마 해외 순방 갔다 와갖고 예우 차원에서 한번 만나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이랑
어떤 국힘당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하러 대통령이 싸워갖고 대통령 바뀌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대통령은 계속 민생 현장 챙기고 경제 챙기고 외교 챙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당의 그러니까 국힘당의 장동혁이가 화살을 날릴 틈이 없죠. 워낙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정당, 조이대, 정당 예산 계속 쏘아붙이니까 얘네들은 정청래 당대표 상대하기도 버겁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못 정치를 이해하시면 상황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때 시절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여당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야당 시절에 왜 국힘당 패싱하고 윤석열을 겨냥했냐? 힘없는 집권 여당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국힘당이랑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이 그냥 반대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타겟을 잡는 것이고 국힘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으면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저기서 보수 패널들 와갖고 정청래가 너무 강하게 나간다. 왜 자꾸 정청래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얘기만 듣고 강성 당원, 강성 지지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청래를 막 비판하고 공격하죠.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진짜 할까봐. 제 말 이해가 가요? 검찰청 폐지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완전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말에 의해서 검찰청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폐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설마 폐지할까 했는데 진짜 폐지하게 되면요 이제 그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검찰청 폐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검찰청 폐지는 이제 25일이면 폐지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너무너무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죠? 민주당 검찰청 폐지해야 된다.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의심을 했잖아요. 개혁은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늘 민주당은 한다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쳤기 때문에 국힘당은 이 정도 견제해주면 쟤네가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 근데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왜 정청래나 민주당의 어떤 당원과 강성 당원과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연일 비판하냐? 진짜 할까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조이대 특검, 조이대 탄핵 계속 한경호까지 합세해갖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청래만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갖고 조이대 탄핵하라고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갖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조이대 책임져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의 싸움과 기득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철저하게 대통령과 정당이 이렇게 분업을 하면서 전략적 분업을 하냐면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당해서 그래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면에서 싸웠어요. 조선일보가 개혁될 때까지 나는 조선일보와 싸우겠다. 대통령이 조선일보랑 싸우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떼기 정당이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화살을 다 맞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가 다 맞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어때요? 타겟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힘 있는 여당이잖아. 힘 없는 놈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대통령 지지율을 좀 깎아 먹어야만 자기네들의 지지층들이 좀 불어나고 하는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청래 즉 민주당과 싸우기도 버겁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싸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통령 지키는 길입니다. 절대 장동혁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대 국민의당의 힘싸움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 말 맞죠? 누가 봐도 요즘 어떤 그 개혁이나 입법은 당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마치 과거같이 뭐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좀 시끌벅적하는 일이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팀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이제 발의를 해놨으니까 야 얘네 진짜 하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전 같으면 법원 행정처에서 유권에서 그랬더니 저거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지원 사격을 조중동이 지원 사격을 해주고 보수 패널들이나 여기저기서 나와갖고 잘못하다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또 분열이 되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박희승 맞나요? 뭐 내란 전당대표 위원이다라고 하다가 뭐 계엄령이나 비유를 개떡같이 했다가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예전 같으면 박희승 같은 애들이 다양한 생각은 존중하지만 이런 애들이 주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런 개소리 얼마든지 넘어갔고 다 실행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정청래 때문에 이재명이 안 보인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싸움에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하는 새끼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어디 찾아가고 민생 경제 챙기고 해외 순방 해외 그 외교 정상회담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곳이 민생과 경제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얄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진흙탕 같은 진흙판의 그 싸움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무감각은 괜찮아요. 단번에 우리는 사법부를 어떤 그 대법원장을 교체할 마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대통령실에서 딱 끊어버리고 니들끼리 싸워라 이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실은 여야의 있던 정치 공방에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지금 외교, 안보, 미국의 관세, 폭탄 여러 가지 얼마나 산적한 현황이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이 내란 때문에 망쳐놓은 이 나라를 지금 살리기에 재건하는데 급급하다. 여러분들 보셔도 누가 봐도 제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건 싸움판에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은 것이지 여의도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여의도의 싸움에는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제 말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여의도 싸움에 내란 뭐 특검 연장이니 그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들릴 때마다 이거 듣고 또 왜 그러면 자꾸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정청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지 않는다라고 이게 막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정청래를 비토하는 세력들이 요즘 부쩍 늘었죠. 왜 그러냐면 정청래가 개혁을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주도하고 있잖아요. 정청래만 없어지면 좀 유연한 당대표 하나 앉혀놓으면 그래도 뒷걸음이라도 칠 줄 알겠는데 조선일보 눈치도 보고 정청래는 조선일보가 욕하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는요 조선일보가 욕하면 자기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쩍 요즘 정청래 대표를 욕을 하고 김어준을 욕을 하고 그런 애들이 왜 그래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국정 혼란 사태에 야기시켰다.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들과 원래 우리가 수십 년부터 해보고 싶었던 진짜 이 민주진보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앞에 서서 총알을 맞고 있는 정청래가 있는 것이고 이 정청래가 쓰러지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청래의 개혁에 동조를 해주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한 번씩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이재명이 보이지 않는다. 까막눈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타임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실용 외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속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좀 이런 질문하면 반미라고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동맹이죠. 응? 그러면 그냥 수백조 돈 내놓으라는 새끼랑 그런 관세 없이 자유무역하자는 데랑 누가 동맹이에요? 수백조 돈 내놓으라는 새끼가 동맹일까요? 아니면 서로 관세 없이 무역하자는 사람이 동맹일까요? 전자는 미국이고 후자는 중국이에요. 진짜 저 인간들, 저 구구 새끼들 반중 정서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다가 대한민국 갖다 바치려는 저 인간들, 정말 한심합니다. 관세 25% 낼래, 478조인가 68조 내놓을래, 3,500불 낼래, 이게 동맹이에요? 하여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도 뭔가 불안하죠. 그 불안하면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1심이 진짜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선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저런 놈들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진짜 검찰청 폐지할까? 왜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진짜 25일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검찰청이 폐지가 될까? 진짜 사법부 개혁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개혁이란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앞으로 전진할 때 내가 쓰러지면 내 동료가 나를 이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개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옛날에 제가 직접 촬영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혁은 진짜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해방 이후에 민주당이 과반 이석이 아닌 거의 170석을 갖고 있고, 조국 혁신당까지 얘기하면 거의 190석을 갖고 있죠. 대통령 이제 3개월 넘었죠. 이런 환경이 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당해봐서 그래요. 그쵸? 요 고비만 넘기면 됐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결국은 개혁이 자초되고 결국은 민주당이 분열되고 정권을 뺏긴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나 했더니, 뭔가 될 듯 하면서 진짜 꼴대 앞에 가고 헛발질을 차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돼야 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게 불안한가 생각했더니요, 생각보다 제가 쟤네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힘은 막강해요. 우리가 5년짜리 권력을 쥐고 있지만
쟤네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70년 이상 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기득권층이에요. 지금이야 기득권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과 민주당의 힘과 대통령의 힘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저 기득권들을 누르고 있지만, 저것들은 또 언제 살아나서 또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으로 대반격을 하고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 견고한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청 폐지한다 그랬을 때 검찰들을 다 웃었대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한다는 얘기할 때 진짜 다 웃었대요. 근데 막상 폐지한다고 하니까 저항 못 하잖아요. 칼을 뺀 다음에 주저하면 내가 내 칼에 베여요. 칼을 뺐을 때는 적을 치지 않으면 이 칼이 나를 찌르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칼을 뺀 거예요. 검찰과 사법개혁이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정말 불타는 이 칼이 나중에 여기서 이 칼을 다시 칼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 칼집에 넣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찌르게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서 절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고, 역풍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지지층의 분열이에요. 역풍이라고 해봐야 뭐 중도 이탈, 조중동이 가세해서 공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 개혁을 못했을 때 지지층들로부터 외면받은 거예요.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민주당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조중동의 비판이나 중도층의 이탈이 아니라 개혁을 안 했을 때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보수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책이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민주당이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지지층, 실망한 지지층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대한민국의 진짜 가장 빛나는, 그리고 힘든 엄혹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 안보, 나라를 살려야 되고, 민주당은 저 나라를 좀먹는 저 세력들을 70 해방 이후에 처음 단죄하고 있고, 제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민주당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을 흔들면 안 돼요. 개혁한다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 뒤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아무리 우리를 언론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잖아요. 사법개혁을 안 하면 좋은 지지층인가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 좋은 지지층인가요? 민주당 안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제 말, 저것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알겠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면 그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민주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큰 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랑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드린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의 문제를 잡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얘 갈라치기 새끼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결국은 허구한 날 국힘당, 지금 내란, 기득권, 이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단합해 갖고 싸워야 되는데, 허구한 날 정청래 욕하고, 친노 친문 갈라치고, 친명 갈라치고,
이런 애들이 과연 1이라도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진짜 이런 해방 이후에 처음 맞는 이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들을 진짜 단일 대우로 맞서서 하나씩 헤쳐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조그만 티끌만 보여도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는 정청래를 날려야 된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속아서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속상해요. 보면.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의 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목숨 걸고 주도하잖아요. 너무너무 개혁적이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체포 명단에, 수거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막 마비가 올라. 제가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